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 조소현님의 30의 불만, 40의 불안이란 책을 골랐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통과하는 마음이란 제목의 주황색 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런 책입니다. 19년 동안 피처 에디터로 일을 해오면서 어떤 세상사도 기사거리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그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냥 가볍게 지나칠 것들도 세심하고 예민하게 그 감각을 잡아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지나온 30과 40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후배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글 가운데서 프롤로그, 이유를 알고 가는 길은 오래 걸을 수 있다부터 읽어보죠. 운명인지 필연인지 독자와 내 나이가 일치하는 잡지에서 일을 해왔다. 패션지에서 피처 에디터란 패션과 뷰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들여다보며 읽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을 휘젓는 모든 일, 주변에서 펑펑 터지는 일이 모두 기사거리가 됐고 나는 기사로 인생에서 생긴 궁금증과 고민의 답을 찾아다녔다. 인생을 10년 단위로 쪼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30부터 불만이란 감정이 머릿속을 잠식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결혼을 한 시점과도 일치하는데 억울해서 화가 바글바글 끓다가 무엇을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일상을 흐물거리게 만들곤 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보그 코리아에서 썼던 글 중 일부를 골라 현 시점에도 유의미할 수 있도록 다듬은 것이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모아서 거르고 나니 불만과 불안이라는 단어가 남았다. 30대와 40대가 되고 바라는 건 신체 건강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며 틈틈이 재미있게 살기 정도인 것 같은데 도달이 쉽지 않아 투덜거리고 종종거렸다. 그 가운데서도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고 어떻게 해도 안정감을 찾을 수 없었다. 안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서 생겼던 결핍의 감정이 불만과 불안으로 저변에 남았다. 우리는 모두 불안에 시달리고 불안은 그렇게 매일 치워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불안한 그 감정은 나를 자꾸만 움직이게 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몸이 더 굽어질까봐 두려워서, 부모님이 아프실까봐 신경 쓰여서, 세상의 속도가 버거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든 하게 했다. 30을 지나 40을 통과하며 어릴 적 100원씩 내고 이용했던 방방을 종종 떠올렸다. 처음 방방에 오르면 발이 푹푹 빠지지만 이내 중심을 잡으면 바로 높이 뛸 수 있었다. 그러다가 숨이 가빠 멈추면 몸은 제멋대로 튕겨나갔는데 여자친구들 옆에서 다시 힘껏 점프를 하면 또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다. 속 시원하고 재미있었다. 앞으로도 딛고 있는 지면은 방방처럼 수천 번 꿀렁거릴 테지만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싶다. 불안한 채 불평을 하면서. 프롤로그의 글부터 함께 읽어봤고요. 이제 1부 30의 불만, 2부 40의 불안, 이 책 가운데서 몇 구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1부와 2부를 여는 글의 책 속지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속지 잠깐 읽어드리고 본격적인 글로 넘어가도록 하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막연한 감정만 생겼던 20대와 달리 드디어 문제점의 정체가 파악되는 시기라서 그렇다. 왜 종일 일하던 의자가 그렇게 불편했는지, 그냥 밥을 먹을 뿐인데 왜 항상 죄책감이 드는지, 그 원인은 매우 자주 외부에 있었다. 불만이 고조되는 중에도 30대에는 여전히 막연한 긍정이 작용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사회에서 쌓인 경험치는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은 불만의 적극성을 부여한다. 멀리 들리는 목소리 중 동의하는 데시벨의 목소리를 포개고, 지금보다 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미지의 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간다. 30대의 불만은 정체하지 않고 시간과 함께 걷고 뛰고 달린다. 종국의 변화에 다다르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 삶의 재료가 된다. 막연했던 20대와 달리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고 그 이치를 알게 되는 30대에는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편했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동력이 되고 또 활기가 됐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삶의 재료가 된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글은 써내려간 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많은 작가는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다고 글쓰기의 몰입과 쾌감에 대해 말한다. 글은 자신에게 몰입해야만 쓸 수 있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해야만 나올 수 있다. 이타적이기를 요구받는 여성들이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칼럼니스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윤혜정은 글을 쓸 때 가장 용기가 생기고 대담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실 글이란 세상의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신성한 존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글쓰기는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다. 누구라도 문제라고 생각하던 것, 흐릿하게 머릿속을 떠돌던 것을 활자로 적으면서 비로소 생각이 정돈되고 또렷해진다. 백지에서 시작해 완성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글이다. 얼마 전 오로지 마감일만 있는 글쓰기 모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서로의 얼굴도 나이도 소속도 모르는 여자들 10여 명은 마감에 맞춰 각자 쓰고 싶은 주제로 글을 쓴다. 글을 쓰면서 풀어내고 싶은 감정을 쏟고 생각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그 글을 공유한다. 글을 더 잘 쓰기 위한 기술적 조언은 나누지 않는다. 그저 글을 쓴 사람의 상황을 알아가고 공감할 뿐이다. 글을 써서 속이 시원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위로가 된다고 했다. 덕분에 이 모임은 친목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노력 없이 수개월째 이어진다. 글쓰기에는 순수한 효용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커서가 반짝이는 걸 보면서 글을 시작할 때의 그 막막함과 글을 써내려가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또 뽑아내면서 느끼는 그 쾌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골라본 글은 네버엔딩 저글링이란 제목의 글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일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양립할 수 있을지 멋진 엄마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의 소감은 분절마다 좋지 않은 구석이 없었지만 일하는 엄마로서 정체성을 드러낸 부분이 특히 좋았다. 그녀는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저를 일하게 만든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들아, 이 상은 너희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다. 나는 엄마가 만날 나가서 뭐 하는지 궁금했지? 옛다, 오스카 트로피 하고 무심한 듯 시크하게 트로피를 건네는 그녀를 상상하며 미나리로 아름답게 물든 밤 내내 키득거렸다. 워킹맘인 내 눈에는 엄마로서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커리어에서 성취를 이뤄냈다는 대목이 가슴 벅차게 다가온다. 이 문장에 엄마이면서 동시에 직업인으로 성취를 이루긴 어렵다는 전제가 선명하게 보여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맞닥뜨리는 정체성의 문제다. 엄마와 직업은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반대 방향으로 나가 떨어지는 자석을 떠올리게 한다. N과 S가 한 몸에 있는 현재를 부정당하는 정말 희한한 감각이다.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엄마를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을 돌보는 신성적 존재로 여기니 직업인은 그 반대편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요즘 나는 일이란 무엇인가 계속 질문을 던진다. 엄마의 정체성이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반대로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이 엄마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함께 돌아본다.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실라 클레냔스키의 작품 집 속의 기둥들은 엄마이자 예술가로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98개의 답이다. 신라는 아이가 자는 30분 동안 거실, 주방, 침실 등 집안을 작업실 삼아 총 98개의 기둥을 만들었다. 물건으로 이루어진 기둥은 위태로워 보인다. 그러면서도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 신라는 작가 노트에 이 기둥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직업이 무너지면 시각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브제가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로 인해 아기가 깨어나며 나의 작업 시간도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다. 끝없는 고개는 신라가 겪는 과정이자 우리의 현재다. 하지만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에서 찰나처럼 보이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찾아온 아름다움이다. 지금은 불안해 보이지만 종국에는 삶을 빛낼 아름다움. 일단 그렇게 믿어보기로 한다. 제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의 여자 선배들은 일이면 일,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강요를 많이 받았던 시대의 선배들이었는데요. 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제 밑에 후배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내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로서, 일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건 참 버거운 일이다. 후배의 경험들을 듣기도 하고 또 제 경험을 미루어 봐도 그런 양립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공감을 또 나누게 된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부로 건너가서요. 마흔의 불안, 보라색 속지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죠. 진심으로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게 40을 지나면서
미묘하게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 흰머리가 늘고 체력,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 변화는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작 버튼을 누른 타이머처럼 불안한 감각을 각인시킨다. 정상에 오른 적도 없는데 내려갈 일만 남았다니 초조하고 조급해진다. 하지만 공공재처럼 모두가 말을 보태며 간섭하던 인생에 드디어 음소거 버튼을 눌러도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선택이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이 비로소 선명하게 보인다. 스멀스멀 올라온 불안은 그렇게 점차 견딜 수 있는 불안이 된다. 40대를 통과하며 비로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독립성을 확보하다니. 정말이지 100세 시대답지 아니한가? 오늘 읽어드릴 마지막 글은 그레이 딜레마란 글을 골랐습니다. 흰머리에 대한 많은 고민들, 나이 중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일 텐데요. 공감하시는지 들어보시죠. 내 주변 여자들의 머리 색깔은 검은색에서 갈색까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들 중 4분의 1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한다. 유전으로 10대, 20대, 30대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자들이다. 미용실에서 꼬박 2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거울 앞에서 눈을 치켜뜬 채 치덕치덕 두피에 약을 바르며 셀프 염색을 한다. 물론 리빙 코럴이라 할지 블랑드 핑크 같은 매년 바뀌는 헤어 트렌드 컬러와는 무관하다. 이 행위로 원래 가지고 태어난 머리 색깔로 돌아간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귀찮다고, 돈 아깝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투덜거리지만 아직까지 염색을 멈춘 자는 없다. 문숙의 자연스러운 백발, 메이 머스크의 신비로운 백발, 강경화 전 장관의 쿨한 백발 얘기가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나? 20대에서 40대 여자에게 흰머리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마주하는 심정은 지저분하고 흉하고 그냥 너무너무 보기 싫다이다. 바라는 건 더 아름다워지고자 함도 아니고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단정한 외모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듦은 지혜가 아니라 약자의 동의어다.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지고 쓸모가 없어진다고 여긴다. 마리나 벤저민이 중년 잠시 멈춤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920년대 대량 생산이 등장한 이후 젊음은 높은 생산성을, 중년은 효율성 감소로 인식되며 중년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됐다고 한다. 1920년대 이후 급증한 염색약 판매량이 증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든 이 시대의 어른을 존경하지만 거기에 젊은 외모까지 겸비한 어른은 찬양하고 칭송한다. 염색을 매너로 여기게 된 건 사회 탓이지 흰 머리를 물려준 부모 탓도 염색이 피곤하기만 한 당신 탓도 아니다. 흰머리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염색을 고집한다고 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지키고 싶은 가치를 따라가면 그뿐이다. 나는 사실 흰머리를 그냥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24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 그리고 일상에서 내 눈은 아직 단정한 머리를 익숙하게 여기지만 머릿속으로라도 이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